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잠시 예고 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하반기 시장 굉장히 힘들지만 올해 내내 그보다 더 힘들었던 업종이 바로 제약과 바이오 업종입니다.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업종인데 반전의 계기는 없는지 그 모멘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치 대표 전융선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시장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별로이지만 요새는 다 NFT라는 얘기만 나오면 네. 그냥 날아가는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시장의 성장주 하면 사실 제약 바이오가 그쵸. 계속 대표적이었는데 1년 내내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 부진한 이유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도 NFT와 좀 비슷하게 좀 핫할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차가울 때는 또 냉동실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차갑기도 하고 네.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증시를 또 이끄는 그런 핫한 종목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 성장성이 조금 꺾이는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는 그만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 또 성장 모멘텀이 그려졌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핫하게 올라갔는데 그만큼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큰 종목들이 쭉 늘어선 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시들하면서 증시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들을 충분히 앞으로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먼저는 아무래도 바이오 ETF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비중이 큰 것이 이제 대형주들이죠. 그렇죠. 바이오 대형주들 얼굴 이제 마담들이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으면서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우수한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언론을 타다 보니까 여기 따라서 이제 반대급부로 국내 치료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시청 요청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 이제 좀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급반등을 보일 수가 있는데 연이은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좀 실망스러운 소식 이 부분과 또 셀트리온 그룹의 21년도 실적의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못 간 이유는 당연히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 성장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진폭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라든지 수익률도 상당한 폭을 보이는데 조금씩은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병원도 못 갔고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도 리오프닝 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코로나 시대 때에 그런 제약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관련주들 위주로 갔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때는 오히려 치료제라든지 백신주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좀 억눌려져 있었던 제약 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신약 개발 외에도 의약 제품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의학 기계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밸류체인이 좀 크게 포진이 돼 있는데 특정 섹터가 지금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었을 때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또 실적 관련돼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위탁 생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이제 모더나향 코로나 완제품의 의약품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5륙 공장에 대한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캐파가 커질 수 있다라는 또 한 가지의 또 모멘텀이 있고 유전자 치료제 CDMO 같은 경우도 신규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동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미용 쪽에 대한 섹터도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국내에서 미용 재료 쪽, 특히 미국이나 일본, 브라질에 대한 수출에 대한 증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 통계치가 나왔는데 10월 달 기타 의료기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 늘고 이 부분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주가 하락한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호재든 악재가 나오면 뭔가 이거 갖고 비싼 거 더 올릴 수 있냐 이런 논리인데,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1년 내내 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지만 뭐 여기서 더 나빠져도 조금은 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위드 코로나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모멘텀도 생기는데, 또 이런 하나의 또 기폭제 내지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주요 이벤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제 보니까 국제의약품 전시회도 조금 뭐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뭐 항암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모멘텀이 될 만한 이벤트이죠. 네, 아무래도 학회다 보면 신제품 또 신약 나오고. 개발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어떤 진취적인 부분을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특히나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폭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뭐 종목들을 보면 네오 이뮤텍 같은 경우도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 여기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이제 2건을 갖고 있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지금 AI 바이오 마커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 발표에 대해서 앞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번 학회를 통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NK맥스 같은 경우도 NK 세포 바이오 기반의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런 학회를 통해서 관련된 이제 이슈가 몰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하락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아까 ETF, 제약 ETF도 말씀하셨고, 제약 바이오 중엔 시가총액 1등인 그룹이 이제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는 또 괜찮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제약 바이오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 바닥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제약바이오가 다 안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체력을 키웠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 말고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저가에서 추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가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때문에 가끔 한번 떨어지면 또 휘청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공부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골라갈 수 있는 그런 박앤세이 기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면 먼저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톡신 섹터, 아무래도 미용 쪽에 대한 부분에 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내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특히 수출량이 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 사양 수출 성과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제약주 모멘텀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지금 모멘텀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아까 섹터가 또 여러 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고, 어떤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가 반대급부로 제약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조금 밸류가 생각보다 실적 대비해서 뭐 PR 같은 경우 뭐 100배나 200배나 아니면 적자 기업들도 상당히 좀 거품을 그려주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라고 보면, 지금은 시장에서도 어떤 냉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키포인트는 영업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영업이익,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펀드 조성이라든지 민간 기업의 바이오 섹터에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RNA, 그다음 이제 부분, 그다음에 만성 질환 개발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항상 핫했던 섹터가 이제 희귀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관련된 약이 없어서 네. 이것이 개발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신약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좀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휴젤 같은 경우도 21년 내에 EMA에서 승인이 예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중반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시장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향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대웅제약. 19년도에 미국하고 유럽 쪽 시장에서 나보타 품목 허가를 받았고, 또 22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판매 예정인데, 두 가지 다 종목들이 예를 들어드렸지만 어떤 그 재료가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허가를 받고 시장을 늘려나가고 이미 그 기술력은 국내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면 네. 상당히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래도 네. 뭔가 반전의 실마리들이 나오곤 있네요. 네. 뭐 희귀 질환부터 의료기기, 톡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갖고 예. 우울증과 관련된 약도 상당한 그쵸.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뭐랄까요? 탑픽이라고 할까요? 그거 네. 한번 좀 꼽아주실 수 있으면 꼽아주시고요. 그 이유라든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네. 모멘텀은 이제 영업이익, 네. 이제 실적에 이제 받쳐주는 종목들인데, 앞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뭐 영업이익 외에도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수가 있어서 라파스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파스요? 네. 네.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6,2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미용 쪽에서 패치 관련돼서 굉장히 좀 성장성을 그리다가,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 이제 패치 백신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그동안 작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좀 보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경피 전달 의약 파이프 라인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어서 패치 쪽에 대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신약을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시장 수요가 큰 시장이 이제 비형 간염이라든지 소아마비, 알츠하이머,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특히나 알레르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만성 질환처럼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패치로서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이제 백신 제조 기업인 인도의 SII와 최근에 이제 협업을 재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이 또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에서 공통된 경향인데, 네. 여기가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그동안 잊혀졌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아까 펀드, 특히나 펀드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펀드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재단의 라이트 펀드를 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 라파스가 지원 대상에 이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고, 이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수급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와서 그동안 계속 주가가 좀 정고점 이후로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있고 수급에 대한 개선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크고, 최종적으로는 앞으로도 한 8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제약 바이오에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리치 대표 정윤성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